네, 진해공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회 수업을 담당하게 된 박병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파트 중에서 저희가 좀 기후 파트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좀 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집중해 주시어서 이 영상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쾌펜이라는 기후학자가 식생이나 뭐 기후 등에 따라서 나눈 어떤 기후 코드 지도입니다. 보시면 A, B, C, D, E 형태의 기후 코드가 있죠. 네. A는 어떤 기후? 열대 기후였고요. B는 건조 기후, C는 온대, D는 냉대, E는 마지막으로 한대 기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형태의 기후 코드에 따라서 보시면은 A가 지금 주로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중앙 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동남아시아 등등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B를 한번 보면은 건조기후는 주로 어디? 빨간색. 지금 보시면은 이 북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호주도 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쪽, 그죠? 중국 위에 있는 몽골 지역이라던가 뭐 터키, 기타 등등 지역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은 노란색부터 뭐 초록색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보시면 이 유럽 지역이죠. 유럽 지역 국가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 같은 곳이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로 남부 쪽, 그죠? 플로리다 뭐 이런 쪽,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런 쪽이랑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조금 분포되어 있는 모습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D 냉대기후죠. 냉대기후 지역을 살펴봤을 때 미국 북부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지역 그리고 동유럽 지역 뭐 등등이 어, 냉대기후 그죠? 냉대기후 지역임을 아실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입니다. 한대기후인데요. 한대기후는 주로 우리 맨 밑에 있는 땅덩어리 남극 대륙이죠. 남극 대륙 그리고 위에 있는 그린란드 그리고 기타 이 죄송합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에 있는 떠돌고 있는 다양한 빙하들 북극 지역입니다. 그죠? 북극 지역에 조금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략하게 쾌펜의 기후 분류에 따른 세계 지도 코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2가지 정도를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 그렇죠. 저위도에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고위도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적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적도 지역이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고요. 고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를 덜 받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도 아시죠?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위도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가로선을 이렇게 쫙 그었을 때 세계 지도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가운데부터 0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나누어서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 2번째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A 기후에서 E 기후로 간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적도 근방이 A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B, C, D, E 마치 5단 케이크처럼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큰 틀에서 봤을 때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후 코드 A에서 E로 갈수록 이 2개를 종합했을 때요. 기후 코드 A에서 E로 갔을 때 저위도에서 고위도인데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평균적인 형태의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사실 아실 수가 있죠. 네. 다시 한번 기후 코드가 A에서 E로 가면 갈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가 받는 태양 에너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고위도니까요. 그죠? 그 결과 태양 에너지를 덜 받는
지역일수록 그 기온이 낮아진다라는 사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각 기후별 특성 및 식생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연중 기온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저위도이고요. 역시 강수량 또한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양이 그리고 상당히 척박해요. 이렇게 막 아주 비옥해가지고 막 쌀농사를 짓고 그런 곳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동식 경작을 주로 하죠. 그 땅의 어떤 양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양분이 다 떨어졌다 싶으면은 갈아엎고 다른 지역 가서 농사 짓고 이런 식 혹은 뭐 수렵이나 채집 생활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기후적인 특성, 식생 특성을 봤을 때 주로 수상가옥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열대기후는 강수량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그 강수량 많은 곳에서 지대가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에 잠겨가지고 집 떠내려가고 난리 납니다. 그죠. 자다가. 그러니까 폭우 같은 것들에 대비해서 이렇게 집안을 높게 이렇게 해서 수상가옥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네. 두 번째, 창문도 어떻다? 넓은 형태다. 당연한 겁니다. 개방형이고요. 통풍이 잘 돼야 하는 이유는요. 그곳이 매우 덥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더운 곳인데 그 더운 곳에 문 짝 하나 없고 창문 없고 이렇게 그, 아주 밀폐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쪄 죽겠죠? 그러니까 그 열들을 복사열 같은 것들을 빨리 이렇게 방출시키기 위해서는 창문이 필수적으로 좀 넓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식생과 관련된 겁니다. 19금은 아니고요. 자, 더워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열대 지역 같은 곳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덥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잘 입지 않고 이렇게 조금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로 기호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땅이 아주 비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쌀농사, 밀농사는 조금 꿈꾸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그 열대 지역에서 잘 자라게끔 이렇게 조건화가 되어 있는 열대 과일이라던가 카카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얌이라던가 커피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열대 지역에서 많이 자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윤 활동을 조금 추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대 기후에 대해서는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잘 넘어가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자. 네, 건조 기후입니다. 건조 기후는 쾌펜의 기후 코드에 의하면 B이고요. 건조 기후 같은 경우는 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TMI라면 TMI겠지만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연강수량이 250 이상이면 뭐 스텝이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연강수량이 500ml 이하 미만이면은 상당히 비가 적게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00ml 가량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ml면 거의 뭐 땅이 갈라지고 아주 뭐 물을 찾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매우 귀하죠. 물이 매우 귀하죠. 그래서 그 오아시스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만 뭐 농업이라던가 유목 그리고 생활 이제 가옥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옥의 방식도 흙집이고 이동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물이 고갈되면은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사진을 제가 가져왔어요.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죠?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오아시스 근처에만 지금 이렇게 집들이 형성되어 있고 가로등 같은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있죠. 저쪽도 지금 먼발치에 있는데 저것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발달해 있는 거고
이외의 지역들 보세요. 지금 저 산 쪽에 뭐 집이 한 채가 보입니까? 뭐 낙타 한 마리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왜? 물이 없으니까. 물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모습, 농경이라던가 유목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오아시스 지역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생존을 위한 아주 그 좀 치열한 뭐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동식 유목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는데 무슨 농업을 주로 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사실 뭐 쌀 농사를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아시 그 건조기후 같은 곳에서 잘 자라는 어떤 작물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야자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수분이 좀 적은 곳에서 이렇게 좀 잘 자라도록 특화되어 있는 식물인데 그곳에서 나오는 야자 열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재배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온대기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대기후는 이제 쾌페인의 5가지 형태의 기후 중에서 계절 변화가 가장 뚜렷한 형태의 기후이고요. 강수량과 기온이 이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절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경이나 농축산물이 아주 발달해 있고 다양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식생의 특징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좋고 뭐 음식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주로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그 선진국이죠. 선진국인 경우가 많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를 보면 나오지, 그죠? 그러면 미국 어때요? 주로 이제 C, 그죠? 위쪽 뭐 북부는 이제 D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지역 빼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C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 지역은 약간 건조 기후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 중부 지역은 그렇게 막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해 있고 그렇지가 않죠. 대신에 이제 동부 쪽에 이제 혹은 남부 지역 이렇게 조금씩 발달해 있고 국가 전체로 한번 볼게요. 뭐 아르헨티나도 한때는 상당히 선진국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경제 불황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여기 그죠? 투마라에서 뭐 합니까? 유럽 지역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럽 지역도 지금 온대 기후가 이렇게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중국, 뭐 일본 등등도 선진국 쪽에 속하는 국가 중 하나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주로 온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인 경우가 좀 많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쌀 농사를 많이 짓고요. 네.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비옥한 땅과 적절한 양분 강수량 등을 기반으로 쌀 농사가 많고 뭐 밀농사도 하고요. 그리고 요리 같은 것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해산물 요리도 있고 뭐 쌀과 밀을 활용한 요리들이 많이 있고 뭐 기타 향신료 같은 것들도 이런 온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한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온대기후의 대표적인 지역들을 좀 훑어볼게요. 일단 그리스 산토리니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은 그리스 산토리니 지역이 상당히 따뜻하고 이제 일사량이랄까요? 일사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근방 연안에 있는 어떤 기후들의 특성을 본따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통칭을 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 CW 뭐 이렇게 뭐 윈터 드라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까지는 아실 거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그 겨울에는 건조하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적절한 강수량이 내려서 이렇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후가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이렇게 제가 갖다 놨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서한 해양성 기후다 이렇게 해놨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는 서부 지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서안에 있는 어떤 해양의 어떤 기후가 상당히 뭐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비도 적정하게 내린다. 뭐 이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서해안성 기후 그리고 플로리다 온난 수분 기후 이렇게 어, 온대 기후에도 좀 다양한 유형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뭐 그 캐펜의 기후 구분해서 뭐 CFA, CFB, CW, 뭐 CS 이렇게까지는 제가 굳이 알아두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 2학년 때 세계지리 때 열심히 할 건데 지금 해서 뭐 머리 아프게 하고 싶진 않고요. 어쨌든 식생에 가장 적합한 기후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죠. 이쯤 들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가? 대한민국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쾌펜에 의해서는 주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부 같은 경우에는 냉대 기후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의외죠? 그냥 대한민국은 다 따뜻한 국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겨울에 잘 안 나가 보셨군요. 겨울에 서울이나 뭐 충청도 이런 곳 가면요. 아주 추워요. 춥고 눈이 쌓여 있고 막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냉대 기후가 가까운 거 맞는 것 같아요. 적설량도 매우 많고요. 대한민국 중부지방은 추울 때는 아주 춥습니다. 영하까지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남쪽 나라에 있다 보니까 모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남부지방은 온대기후에 가깝지만 중부지방은 쾌펜에 의하면 냉대기후에 속한다. 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바로 냉대기후 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냉대기후인데요. 상대적으로 냉대기후는 주로 고위도에 속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춥고 겨울이 깁니다. 그리고 침엽수가 주로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임업이 발달하며 짧은 여름이 아주 잠시 존재하는 그런 기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타이가 지대가 있어요. 침엽수에는 침엽수림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타이가 지대, 냉대 기후에는 왜 침엽수가 발달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시면은 생각해 보셨을 때 수분이 많다 적다? 수분이 적죠.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잎의 표면적을 어떻게 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나무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던 거죠. 생존 전략이에요, 일종의. 어쨌건 간에 냉대 기후 같은 경우는 타이가 지대, 침엽수림이 발달해 있고요. 그럼 반대로 열대 기후에는 어떻겠어요? 침엽수가 아니라 화렵수가 좀 많이 있겠죠? 그죠? 네,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동남아 여행 가보시거나 하신 분들 보시면은 다 잎이 막 침엽수 막 이렇게 되어 있진 않고 화렵수, 잎이 넓적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어쨌든 그것은 자연의 어떤 환경에 대한 적응의 산물이고요. 그다음 창문이 작습니다. 폐쇄형이고 난방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그 열대 기후처럼 이 눈도 많이 쌓이고 막 최저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인 그런 곳에서 창문을 휙휙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죠, 당연히. 얼어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는 거 싫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을 작게 해놓고 주로 폐쇄형 형태의 가옥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대 기호입니다. 이쯤에서 드시는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그럼 냉대랑 한대는 뭐가 다른 거냐? 그냥 둘 다 그냥 추운 거 아니냐? 둘 다 춥다 하면 되지. 그 춥고 덜 춥고 더 춥고 이런 차이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후의 차이에 대해서 좀 쉽게 구분을 짓도록 좀 도움을 드리자면은 한대 기후는 거의 겨울만이 존재를 해요. 여름이 짧게라도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춥고 겨울이 매우 길고 거의 항상 눈이 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대 기후에 비해서 한대 기후는 그 수목이 자랄 수가 없는 기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수목 기후죠. 무수목 기후. 방금 냉대 기후는 타이가 지대 이렇게 침엽수, 그죠? 나무가 자랐잖아요. 하지만 한대 기후에서는 나무조차도 자랄 수가 없어요. 조그만 뭐 이끼라던가 그 정도밖에 자랄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무수목 기후이고 작물을 캐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툰드라 지역이 있다라고 했고요. 선생님, 여긴 눈이 안 덮여 있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눈이 안 덮여 있는데요. 그 눈이 녹은 걸 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끼와 이제 조그만 풀 같은 것들이 살짝 자란 모습이고 평소에는 이제 눈이 아주 뒤덮여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순록 유목이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이 한대 지방에도 인구 밀도가 낮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사냐? 순록이라던가 뭐 기타 바다 표범 등을 잡아먹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한대 기후에도 동물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양분을 섭취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우리 학교 지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한대 지방 사람들이 뭐 술록의 피를 이렇게 뭐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뭐 진짠지 거짓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 먹을 어떤 양분 같은 걸 섭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정말 한대 기후는 살기가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네. 이렇게 크게 5개의 형태의 기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그마한 바람을 가지고 해당 영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